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날씨는 흐렸습니다. 제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시가지를 걷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큰 대로변 옆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 가로수 같은 경우에 그 가지치기 정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에, 자꾸 머리가 닿고 그래요. 가지가 많이 이제 가로수 그 가지가 많이 자라 가지고 그게 이제 밑으로 쳐지면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 거기에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도 지장이 생깁니다. 어, 키 작은 사람은 몰라도 키가 한 큰 사람들은 얼굴을 완전히 가려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가로수 가지치기를 매년마다 해야 되는데 에, 제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가지치기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매년 해야 됩니다. 큰 대로변 옆에 그 가로수 있잖아요. 그런 게 나무가 크면은 그 가지가 자꾸 그게 커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 있잖아요. 그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머리가 자꾸 부딪히고,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 걸 느껴요. 그전에는 안 그러는데 요즘에는 참 그런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순회를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 가지치기를 좀 제때제때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킥보드라고 있잖아요. 왜 타고 다니는 거, 킥보드 그런 걸 이제 지하철역 입구라든가 이런 데다가 여러 대를 세워놨잖아요. 그거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결제를 하고 집으로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집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킥보드 있는 데 와가지고 타고 지하철역 입구인 데 가서 내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킥보드를 주차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 킥보드를 사람이 다니는 그, 그, 대로변 보도, 사람이 다니는 중간에다가 전부 다 세워놔가지고 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좁으니까 거기다 세울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게 많더라고요, 킥보드가. 킥보드가 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킥보드를 어디 세우려고 하면은 어느 장소에 어디에다가 좀 옆에다가 세우세요.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도록. 그래야지 이제 다니는 사람이 불편해요. 완전히 큰 대로변 사람이 다니는 보도의 중간에다가 딱 세워놨더라고요, 많이. 그런 경우도 내가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고가 너무 심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 단속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이제 큰 대로변 이제 보도를 이제 가다 보면은 광고물을 사람이 다니는 길 있잖아요, 보도. 중간에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세워놨어요. 그 약간 옆에 에,
광고를 세워둘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니는 그 보도 길 있잖아요. 중간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빠져나갑니다. 그걸 이제 광고를 그렇게 해놔야 보라 그 얘기인데, 그 옆에다가 놔둬도 얼마든지 보는데, 광고를 그 사람이 그 대로변 그 보도 중간에다 갖다가 딱 그 설치를 하고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불편합니다. 밤 같은데, 낮에는 좀 덜하지만 밤에 어두컴컴한 데 다니다 보면 완전히 넘어지겠더라고요. 보니까 킥보드도 보도 중간에다가 세워놓고, 광고도 이제 세우는 광고 있잖아요. 그런 걸 사람이 다니는 길 복판에다가 설치하고, 그 행정기관에서 그 순회차를 이용해가지고 좀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또 그 가로수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지가 늘어져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머리를 쳐서 다니지 못한다. 그 정도 돼 있는데도 아무 그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가 봐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걸 가로수가 가지치기를 몇 년 하지 않은가 봐요. 아마 늘어져가지고 밤에 다닐 때 보면은 완전히 눈을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불편하니까 손으로 있잖아요. 그 가로수 가지를 전부 다 꺾어 놨더라고요. 꺾어 놓으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 꺾어 놓으면은 그 가지가 삐죽하게 나와가지고 사람 눈 같은 거 탁 찌를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걸 꺾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눈 같은 거 덜 다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아주 높이 꺾으면 덜 하지만은 아슬아슬하게 꺾어 놓으면은 키 큰 사람이 가다 보면 눈을 찔러요. 이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그걸 꺾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가다가 부딪히면 가지에 부딪히면은 눈에 찔리지는 않잖아요. 그 나무 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눈 얼굴이 부딪힌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덜 그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경우를 내가 허다히 봅니다. 아무리 뭐 정치를 잘한다 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데 좀 걸어 다니는데 불편한 게 없도록 그렇게 좀 순찰을 하면서 다니면서 좀 보도록. 그래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로변에 보면은 가로수가 다 있잖아요. 그 가로수를 심어놓고 이제 전부 다 그 시멘트를 갖다가 포장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무 심은 데는 그 둘레가 한 1m 정도? 그 정도만 이제 그 땅이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그 씌우는 걸 갖다가 씌워놨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자꾸 크면은 뿌리가 점점 거기에 비례해서 뿌리도 점점 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다니는 그쪽 방향은 언항이 지고 그쪽에는 뿌리를 뻗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그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힘없이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뿌리가 점점 나무가 자라면 나무가 자꾸 크면서 뿌리도 같이 커집니다. 그런데 차가 다니는 차도 쪽으로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쪽으로 뿌리가 뻗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 포장도로 콘크리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그쪽은 이제 보도블록 그런 걸로 갖다가 이제 해놨기 때문에, 아니면 세면 콘크리트를 한 곳도 있고 보도블록으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뿌리가 점점 커지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세면을 갖다가 했던 거, 아니면 보도블록으로 평탄하게 했던 것이 전부 다 파괴가 됩니다. 뿌리가 자꾸 크면은
그 세멘트 포장을 해도 세멘트 포장했던 것이 전부 다 갈라지고 완전히 터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불룩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이 가다가 완전히 걸쳐서 받치면은 완전히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나라 그 가로수 심은 제도가 잘못됐다. 그 나무의 그 생육 측면에 봤을 때는 정말로 그 가로수를 아주 가혹하고 아주 그 생육에 불안한 상태에서 위치에다 심어졌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 같은 거 뭐 이런 걸 우리가 학대를 하면은 동물 학대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가로수도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 인간이 너무 그 나무를 가혹한 조건에서 심어가지고 기른다. 그러니까 완전히 혹사를 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가로수가 크지 못해가지고 잘 크는 조건에다가 심지 않고 보기만 좋으라고 바짝 도로변 옆에다 심어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크지 못해가지고 요번 우리말 태풍이 심하게 와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집니다. 다른 나무는 안 넘어지는데 가로수가 특별히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대로 뿌리를 뻗지 못하고 발육을 못하기 때문에 그 가로수가 힘을 못 씁니다. 우에는 점점 크는데 그 뿌리는 성장을 못한다. 완전히 콘크리트로 전부 다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뿌리를 점점 크게 자랄 수 없게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나무가 자라기는 악조건이다. 그래서 너무 가혹한 나무한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가로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차도 안쪽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보도블록 바깥에다가 심어야 그 나무가 튼튼하고 제대로 큽니다.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가로수로서 경치가 좋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생육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블록 바깥으로 이제 심어 놓으면은 거기에는 이제 세멘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흙으로만 된 상태에서 심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 바로 옆에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을 쭉 시멘트로 하든지 뭐 보도블록을 쌓든지 쭉 하고 그 바깥에다가 가로수를 심어야 나무한테 잘 자라고 튼튼하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일이 없고, 특히 그 가로수가 그 악조건이기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뻗지 못해가지고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금방 그 고목이 돼가지고 뿌리가 약해져가지고 금방 쓰러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다닐 때 안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지 외국에는 내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가로수를 식재한 위치를 보면은 대부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을 느낍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아주 보도블록도 없고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나무들처럼 웬간한 태풍은 다 견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안 그래요. 아주 약합니다. 만일에 그 가로수가 그 도리번에 심어지지 않고 그냥 일반 보통 땅에 심어졌다고 그러면은 뭐 웬간한 태풍에는 그게 쓰러지지도 않고 튼튼한 나무로 될 것이 너무 그 악조건에서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제대로 발달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금방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그리고 그 가로수는 또 너무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면은 또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줘도 그게 나무가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제 제가 농업계통에 이제 학교도 이제 졸업을 했지만은 가수원 같은 데 보면은 그 가수원에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자로 전지 작업이다. 가위전자 씁니다. 가지지자에다가. 그래서 전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전정 작업 또는 전지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쳐주면은 열매도 이제 사람이 이제 열매 따기도 좋은 높이로 조정을 하면서 열매도 많이 달리게 이렇게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가꾸면서 사과나무 같은 거 이런 거 가수원에서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가지치기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그 나무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뿌리도 약해져요. 뿌리가 썩어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차도 옆이기 때문에 바로 대로변 옆에는 가로수가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기줄이 지나가잖아요. 전봇대. 큰 전봇대도 있습니다. 아주 뭐 명동이라든가 뭐 서울 중심 가는 큰 전봇대 이런 거는 없지만은 조금 변두리 나가는 경기도 같은 경우나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가로수 옆에 큰 대로변 옆에 가로수가 있지. 그 다음에 전기선이 지나가는 전봇대가 있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로수가 그 자동차 사고의 1급 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태풍이 올라올 때 가로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태풍이 뭐 나무가 쓰러지겠나? 보통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잘 쓰러지지 않아요. 아주 센 바람이 아니고서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악조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 발달도 별로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약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나무가 바로 가로수입니다. 뿌리도 썩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발달이 안 돼가지고. 왜 저 나무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되느냐? 사람이 잘 자르고 사람이 좀 지나가면서 좀 가로수도 구경하고 경치를 좋게 하려고 했지만은 가로수는 가혹한 조건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완전히 가로수를 사람이 학대를 하는 셈이다. 그 얘기입니다. 동물만 학대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콘크리트를 갖다가 전부 다 포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도 잘 안 됩니다. 원래 그 나무라는 게 모세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모세 혈관은 아니고 모세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저 땅 밑에 깊은 땅 밑에 흙이
물이 점점 그 흙을 통해 가지고 못의 그 작용에 의해서 지상 위에까지 점점 올라와 가지고 땅을 파면 촉촉하잖아요, 우리가. 땅이 가물지 않고 아주 가물지 않고 보통 우리가 땅을 삽으로 조금 파면은 손으로 이렇게 흙을 만져보면 축축해요. 거기는 전부 다 산소도 있고 수분도 다 있습니다. 그 수분이 어디서 올라왔느냐? 전부 다 그 지하에서 못의 작용에 의해서 전부 다 올라옵니다. 우리가 스펀지를 물에다가 조금 아주 긴 스펀지를 물에다가 한 10cm만 이렇게 담궈 가지고 세워 놓으면은 그 못의 작용에 의해서 맨 꼭대기까지 물이 다 축축해집니다. 그게 이제 못의 작용도 해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를 완전히 포장을 해 놓으면, 땅을 해 놓으면은 그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못의 작용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으면서 나무가 썩게 되고, 썩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허약한 나무가 된 상태입니다. 가로수가 아주 건장한 나무가 아니라 허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가로수예요. 어떤 거는 뿌리가 썩고,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나무도 전부 다 어느 정도 약간 썩어 있고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태풍이 와가지고 슬쩍 불어도 그냥 넘어져요. 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며,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태풍이 불고 나무가 심하게 불 때는 절대로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그 대로변에 그 오래된 나무가 있는 거,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아는 사람은 그 무서워서 못 가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나무가 있지. 그러니까 좀 저 정도 나무가 이 정도 바람에 넘어지겠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콘크리트로 포장도 안 하고 그냥 산에 있는 나무, 그런 나무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뿌리도 제대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 줄기도 발달을 하고 이래가지고 튼튼해요. 튼튼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나무처럼 튼튼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같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지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 운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약한 태풍에도 가로수가 썩어서 다 넘어졌다, 이런 보도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심는 위치를 지금 심는 위치에서 보도 밖으로 전부 다 새로 심어야 한다. 그렇게 보도 밖에는 콘크리트도 하지도 말고 그 땅 자연 상태 그대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다닐 때도 힘들어요. 그 보도블록 그걸 보면은 뿌리가 어디에 뻗어 나갈 데가 없고 크지 못해가지고 세멘트를 해놨는데 세멘트가 전부 다 갈라지고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위로 툭 올라와 있어요. 그 돌멩이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러니 사람이 가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수를 이래 가다 보면은 가로수 그 정비 관리 업체 직원들이 공사를 자주 합니다. 보면은 그 툭 불게 나온 걸 전부 다 콘크리트를 다시 이제 깨서 파헤쳐 내고 다시 이제 그 밑을 파가지고 다시 평평하게 다시 또 콘크리트를 하고, 그 지경을 계속 하니까 그 나무는 숨통이 좀 트일만 하면은 또 새로 콘크리트를 갖다가 새로 발라놓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다.
그 작업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맨날 그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큰 대로변에 지나다니면서 가끔 이래 보잖아요. 나무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은 이 콘크리트가 갈라지거나 터져 있습니다. 갈라지고 아니면은 울퉁불퉁 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나무가 뿌리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나무 뿌리가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태풍이 아니라 소소한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나갑니다. 그게 바람이 안 불어도 장기간 그게 오래 가면은 바람이 전혀 안 부는데도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그 세멘트 포장을 안 하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자라있는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허약한 나무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그 차도 그런 거리에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는 바로 차도 옆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하고 보도 바깥에다가 가로수를 심는 정책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가로수도 착 멋있게 크게 자라고 튼튼하고 가로수 그 가지치기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보도 바깥에 심으면은 아무래도 그 차도 바로 옆에 심으면은 가지가 조금만 자라고 커도 여러 시설물 자동차에 지장이 있으니까 가지를 많이 치게 됩니다. 이제 단지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땅이 조금 넓어야 합니다. 사실은 워낙 땅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별의별 걸 다 심다 보니까 그 지경이 되는데 그 보도 밖으로 심으려고 하면은 조금 그 도로 폭을 땅을 좀 넓게 해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울창한 나무를 그냥 놔둬도 돼요. 자연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안 하고 울창하게 10년, 20년 묵은 나무들처럼 우리가 이 천년 기념물 나무다 할 정도로 그냥 놔둬도 될 많은 공지를 쫙 확보를 해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정말로 바로 옆에다 심은 것보다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그게 이제 땅의 면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좀 땅의 면적을 좀 넓혀가지고 100년 대계, 1000년 대계를 본다면은 앞으로 가로수 식재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 가로수의 그 아름다운 경관 이런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가로수로 인한 자동차를 덮쳐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앞으로 많이 없어지고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보도박 넓은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은 전기줄에 걸릴 일도 없고 차도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 상태로 놔둬도 그 가지가 여기저기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라도록 놔두면은 그게 만일에 뭐 5m, 10m, 30m까지 쫙 올라가가지고 큰 그 천년 기념물
그 나무처럼 그렇게 크게 올라가면은 그 도리를 가까이 심어가지고 찔찔 매면서 이제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나무보다 활기차고 더 가로수로서 그 더 멋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만일 외국에도 그렇게 된다면 외국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로수 정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식재 위치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완전히 사람 잡아먹는 식재 위치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